예, 안녕하세요. 저는 디지털타임즈의 고남평 기자이고요. 오늘 보니까는 뭐 거의 기라전 같은 그런 선배분들 두 분 얘기를 사실 잘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는 굉장히 저보다는 뭐랄까 경험도 많고 기자 생활도 오래 했고 그런 분들이라서 그런 분들이 얘기를 한 부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까 우리 이석봉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 그 지역에서 있었기 때문에 지역의 실정이라든지 지역에서의 어떤 벤처기업들이 홍보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 그리고 기자들이 그 벤처기업들을 바라보는 부분, 그리고 벤처기업들이 이쪽에서 홍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사실은 어제 또 벤처기업 하시는 분을 별도로 만나서 뭔 얘기를 했으면 좋겠냐라고 물어봤더니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이렇게 쭉 슬라이드를 작성을 해봤는데, 근데 사실은 벤처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이 말이 이 장소에 이렇게 적절할까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그동안 이쪽에서 기자 생활을 하면서 느낀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은 좀 스킵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요. 연구소 홍보하고 사실은 벤처 홍보하고 좀 비교를 하는 부분 얘기를 하면서 진행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 또 말씀드리지만 벤처기업인들이 워낙 참여가 낮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생략을 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와 벤처의 홍보를 조금 비교를 해봤는데요. 벤처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열악한 그런 부분이 많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른 형태인데, 일단 명칭부터가 출연료 같은 경우에는 홍보팀이나 대협력실, 요즘은 정책홍보실 이런 식으로 명칭이 불리고 있고, 그런 반면에 이제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홍보팀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인력도 보면은 팀장 1명, 그리고 팀원이 1명이나 8명까지 있는 그런 조직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홍보팀은 예전에 이제 코스닥 한참 그러니까 2000년 초기 그때는 홍보팀이라고 하면서 홍보 담당하는 직원들이 벤처기업에도 조금씩 있었어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서 지금은 거의 이제 홍보팀이라는 그런 어떤 조직이나 홍보팀에 속해 있는 인력, 이게 거의 사라진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코스닥에 올라간 기업 그리고 코스닥에 올라가지 않은 기업은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요. 되게 이제 예전에 보면은 코스닥에 오른 기업 같은 경우에 홍보팀이 있었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출연연과 벤처의 어떤 다른 점을 이렇게 조금 보면은, 굉장히 출연연 쪽에서는 전략적인 접근을 해서 아까 우리 박방주 부장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이제 보도자료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고 어디를 가고 이런 식의 계속적인 이런 스킨십이 이루어지는 반면에, 벤처기업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런 모습들이 이쪽에서 볼 수가 없고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아쉽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구소 홍보의 강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소는 벤처보다는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런 장점이 있고, 그런 신뢰도가 높다는 그런 거는 평소에 어떤 스킨십이
만들어내지 않았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덕별 벤처기업들의 최근의 실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대덕별 벤처기업들은 대개 이제 2000년 전후에 1000개 정도까지 활동을 했었는데 지금 한 50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상당수가 이제 출연 연구기관이나 민간 연구기관 출신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현재는 거의 창업이 출연 연구기관을 통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기업인들은 거의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창업이 멈춘 상태이고요. 그리고 이제 첨단 기술력이 기반이고 하드웨어 IT 중심이면서 PT 기업들이 좀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홍보의 어떤 주 대상이 중간인 성격이기 때문에 홍보에서 이제 약간 다른 관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벤처기업들의 홍보 실태를 좀 보겠습니다. 2001년이나 2003년 정도에는 사실은 홍보가 굉장히 조금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작년 2003년 말 제가 이 피부로 느끼기에는 그때쯤부터 홍보가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는 거의 홍보 활동이 기업 이쪽 대덕에서 있는 그 벤처기업들이 홍보 활동은 거의 멈춘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홍보의 형태도 되게 이제 제품 이제 단발 홍보에 그치기 때문에, 단발 홍보라는 건 거의 홍보를 그냥 신용만 낸다 그럴까, 그런 정도로 비교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자실 접촉도 거의 없는 상태이고, 한 달에 제가 이렇게 각종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침마다 이제 신문을 쭉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문을 보면은 이제 이쪽 지역에서 발생한 그런 보도를 이제 주로 보는데, 보면은 거의 한 달에 한 두서너 건 이 정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유가 자금난인지 경영난인지 요즘 하도 이제 벤처기업들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런 쪽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벤처 아이템, 그러니까 홍보라는 게 되게 보면은 이제 벤처 제품 홍보라는 것은 제품, 그리고 사장에 대한 홍보, IR 차원에서 홍보하고 직원들에 대한 홍보, 이렇게 나누어봤는데, 대개 보면은 이제 이쪽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템, 단품 아이템, 제품 개발 홍보, 그 정도 홍보에 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품 말고도 홍보를 할 거는 굉장히 많고, 그 회사를 알림으로써 자기 회사가 훨씬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득을 취할 게 많은데, 그 제품 이외의 사장이나 IR 차원의 어떤 홍보,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홍보, 직원들이 잘난 직원이 있고 특이한 직원이 있다, 요거를 홍보하면 그게 당연히 이제 결국은 그 회사의 이익이 되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굉장히 등한시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 이쪽에서 저희들이 느끼는 그런 부분인데, 얘기를 하다 보면 여러 지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일단 이 출연연에서 오신 분들은 이런 기자들을 워낙 많이 이제 접해 보신 분들이니까 그렇지 않은데, 일반 벤처기업에 계시는 분들은 기자들을 아까 우리 박광일 선배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무섭게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 기자는 또 이렇게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 이런 경향들이 있고, 또 촌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회사를 방문하면 촌지를 줘야 되는 테고, 촌지를 안 주면 기사가 안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기도 하고, 벤처기업들이 기자들을 볼 때 이런 형태가 굉장히 많이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이쪽 대덕별리 기자들의 심정을 쭉 생각을 좀 해봤어요. 네. 근데 이쪽 제가 이제 활동하는 그런 기자 이런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쪽 연구단지 쪽하고, 그리고 벤처기업들, 그리고 정부 청사 있는 쪽에 있는 그런 기자들을 많이 보는데, 이 기자들의 어떤 심정 자체가
뭐 기자들은 아까 뭐 전에도 이제 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이한 것, 그리고 뭐 이제 의미가 있는 것, 이런 거를 찾아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뭐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기자들이 정말 이 좋은 기사를 위해서, 그리고 뭔가 거리가 되는 그런 기사를 위해서 그런 걸 찾고 있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쪽에서 활동하는 그 기자들이 데덕밸리, 그리고 데덕밸리 벤처기업들에 대해서 굉장히 모릅니다, 사실은요. 이쪽 연구단에 출입하는 그런 기자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사실 이쪽 그 기업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기업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더더욱 뭐 관심이 가지지가 않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마음속으로는 또 이쪽 관심이 또 많이 있어요. 뭐 약간 이렇게 이율배반적인 부분인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있죠. 이쪽에 있는 데덕밸리 벤처기업들을 접촉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 기자들이 이쪽 그 데덕밸리 벤처기업들을 취재를 하면서, 이거는 이제 저도 느낀 부분이고, 이제 주변에서 기자들이 벤처기업들을 방문을 한 다음에 이런 부분은 좀 고쳐졌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이제 대개 이제 기자들이 오전에 이제 취재를 갑니다. 오전에 어디하고 이제 어렌지를 해서 그 회사의 어떤 제품을 얘기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뭐 어쨌거나 취재 활동을 하겠죠. 그러면은 그 회사에 가서 그 회사 사장을 만나든지, 아니면은 그 회사에 뭐 저 직원을 만나든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취재를 하다 보면 이제 12시가 넘어갑니다. 이 기본적인 정말 뭐 사람의 태도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 같은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12시쯤 넘어가는데 이제 그동안 굉장히 얘기를 했고, 어쩌다 보니까 넘어가는데 밥 먹으라는 얘기조차도 없이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가요. 벤처기업 취재를 가면. 그러면 12시 넘어서 기자가 이제 대개 보면은 12시 전에 이제 점심 약속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자기들끼리 밥 먹으러 가는데 거기서 끼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속으로는 이제 약속 있다고 하면서 돌아서면서 뭐 이제 욕을 하기도 하고, 기분 상해서 이렇게 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알아서 그러는지 몰라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자주 벌어지는 일이라서 기자들이 굉장히 섭섭해하는 부분, 벤처기업에 대해서 섭섭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사를 쓴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자고 그래요. 기사 이제 보도자료를 보내주고 설명을 했는데, 기자가 기사를 잘 썼는지 못 썼는지, 이것을 이제 벤처기업에서 확인을 하자는 거죠. 이게 모르겠어요. 이쪽 대부분의 벤처기업인들이, 벤처기업 창업하시는 분들이 뭐 박사분들도 많고 배운 분들도 많고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기자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사 쓴 다음에 검사하는 거거든요. 물론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나가야 되는 것이 기사이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리고 이걸 또 굉장히 정중하게 그 기사가 자기 회사에는 뭐 죽고 사는 일이 달려있기 때문에 정말 신중하게 써달라 하는 의미에서 한번 좀 보여달라고 그러면 모르겠어요. 근데 거의 너 기자의 자질이 의심스럽다는 식의 어떤 말투로 기사를 한번 보내주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경우 굉장히 기자들이 짜증나는 그런 사례로 꼽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이런 기술을 개발하고 이런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너네도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나 때문에 이 기사 이런
취재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너는 기자로서 활동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태도가 가끔씩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기자들이 굉장히 벤처기업들을 불신하는 그런 배경이 되지 않을까,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쪽 대덕밸리 지역에는 그 홍보를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대덕밸리 벤처업계 기자들을 좀 이렇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대부분 여기 오신 분들은 보면은 많이, 그러니까 제가 준비한 거는 뭐 벤처 쪽에 계신 분들이 많이 왔으리라 생각을 하고 한 것인데, 뭐 이런 정도의 매체들이 있고, 기자들은 대개 이제 보면은 출처별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덕연구, 이쪽에서 활동하는 그 기자들은 대덕연구단지나 정부 청사나 시청 쪽에나 이렇게 주재를 하게 되는데요. 이쪽 대덕밸리 벤처기업들 관련된 부분은 주로 이제 대덕연구단지 출입기자단에 속해 있는 기자들이 대개 이제 다루게 되고, 그리고 이제 벤처 쪽에 또 한 가지는 정부 청사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경제지 쪽에 주로 포진해 있는데, 경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이쪽 우리나라에서 발행되는 대부분의 경제지들이 포함이 되고 이쪽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합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자들이 어떤 기자들이 있는가를 알았으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일단 그 가장 그 기자들을 접촉을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기자실을 활용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기자실은 대개 이제 뭐 기자들이 기사 작성하고 그리고 간담회 이런 걸 진행한다든지, 그리고 정보를 교류한다든지 이런 그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벤처기업들이 어떤 식으로 홍보에 접근을 할 것이냐, 뭐 자기가 내놓을 그런 제품이나 홍보거리가 뭐 소비재냐 중간재냐, 그리고 어떤 매체에 유리하냐, 이런 부분, 그리고 방송용이냐 신문용이냐, 이런 거를 선택을 해서 아이템을 작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뭐 기자와 친해지기, 뭐 이런 그 박광주 부장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자들을 벤처기업들이 만나는 방법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 일단 그 기자실, 이쪽에서 활동하는 기자실, 그리고 그 기자실을 출입하는 기자단이라는 게 있는데, 요즘은 뭐 기자협의회도 있고요, 라고 불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 기자단과 얘기를 하면 가장 손쉽게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기자실에는 기자실에 어떤 그 접촉 창구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간사라고 하는데, 이 간사한테 연락을 하면 언제든지 뭐 만날 수가 있고, 그 간사를 만나는 방법도 자기가 알고 있는 기자 누구한테 얘기한다든지 뭐 소개를 받으면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 접촉만 하면 기자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 연구단지 출입기자단은 이제 제가 이제 간사 역할을 하고 있고, 대전청사에는 서울경제에 있는 기자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를 만나는 방법은 뭐 이거 이외에도 이메일이나 뭐 전화, 요즘 통신수단 발달되어 있으니까 뭐 이메일도 좋고 전화도 좋고, 그리고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기자실에 방문을 하면 기자실에는 항상 기자들이 있고, 아까 말씀 전에 하시던데 공짜 커피도 널려 있고, 그러니까 방문을 하셔서 얘기를 하면은
홍보에 대한 고민이 풀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기자간담회 훈도라고 그랬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뭐 이쪽에서 벤처기업 취재를 하면서 몇 가지 느낀 부분 그리고 황당한 그런 사건을 이제 몇 가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사례는 얼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기자실을 찾아서 이제 간담회를 하겠다 해서 이제 간담회를 진행을 하는데 외국과의 어떤 외국 어떤 기업과의 계약건이거든요. 근데 계약을 한다고 그러면서 뭐 언제 어디서 뭐 누구하고 왜 했는지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기재가 돼 있어요. 근데 액수가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액수가 얼마냐 도대체 그랬는데 액수를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액수가 없으면은 이제 저희 이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벤처기업들 같은 경우 이런 계약 관련 기사를 쓰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 어떤 회사이고 누가 뭘 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얼마냐 도대체 얼마짜리냐 이게 뭐 1,000원짜리냐 아니면 100억짜리냐 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액수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없으면 기사가 나갈 수가 없다 했는데도 액수를 얘기를 안 해요. 액수는 뭐 서로 상호 뭐 계약 뭐 사항에 있어서 뭐 밝히면 안 된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얘기를 못 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 기자들이 10명이 넘게 참석을 했는데 한 줄도 안 나온 그런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예전의 얘기인데 유성의 이제 특급 호텔에서 이제 이런 기자간담회를 해요. 그러면서 뭐 1천만 달러 수출 계약을 맺었다. 그러면서 사인을 아주 거창하게 합니다. 그 자리에는 이제 뭐 일본 사람들하고 그리고 일본 회사 사람들이 참석을 하고 그리고 이제 통역까지 하면서 그 일본 사람들이 얘기한 부분도 같이 이제 전부 다 통역을 해서 결국은 이제 뭐 사인까지 하는 그런 세레머니를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아무튼 이런 사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이 정도까지 하면 기자들이 보도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보도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은 지금 이제 거의 망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거의 뭐 그런 상황이고 또 한 가지 사례는 이제 투자유치 관련된 부분인데 1,000만 불 뭐 투자유치를 했다. 뭐 거의 그리고 뭐 사진 뭐 이런 거 같이 첨부를 해서 보내고 그걸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거의 의향서 수준이고 양해각서 뭐 이런 수준인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뻥튀기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결국은 이제 자료만 보고 이제 보도를 한 기자들만 이제 망신을 당하는 그런 사례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가끔 보면 이제 시의성 있는 그런 주제들이 사회적으로 이제 관심을 갖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그 기업을 한 번씩 가보고 싶어요. 내지는 그 사람한테 그거와 관련된 기업한테 멘트를 한번 받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은 이제 뭐 거기에서 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왜 오냐라는 식으로 그런 반응을 보이는 데도 있고 뭐 우리 홍보 필요 없다고 그러고 전화 팍 끊고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보면 그런 기업들을 지금 돌이켜보면 많이 망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4가지 사례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런 지금 한참 이제 홍보를 하고 제품 홍보든 뭐든 간에 그 회사의 홍보를 하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이 지역에서는 홍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기자들이 한 4, 5년 동안, 3, 4년 동안 이런 황당한 그런 경우를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 벤처 기업들이 어떤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리고
보도자료를 보낸다든지 이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사실을 뜨고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어떤 그 기업들, 벤처붐 이후에 굉장히 많이 이쪽에서 홍보를 했던 그런 기업들 때문에 현재 굉장히 홍보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느냐, 뭐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부분은 좀 전에 이 부분도 뭐 사장이 곧 홍보 담당자인데 하는 이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벤처기업 하시는 분들이 일단 사장이 곧 홍보 담당자이지만 그 홍보 담당자 적은 기업이라도 홍보 담당 업무를 뭐 어떤 사람이든 간에 한 명 정도는 지정을 해서 서너 명이 되는 기업이든 아니면 좀 큰 기업이든 맡겨야 되지 않냐, 뭐 이런 걸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대덕 연구개발 특구가 지정이 되고 앞으로 28일 날 특구가 이제 특구법이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쪽 벤처기업들의 신뢰가 굉장히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제안을 한번 이번 기회에 공무원도 많이 참석을 한다고 해서 이런 걸 한번 해왔는데, 이 특권의 언론 홍보 상시 연결 시스템 이런 걸 한번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벤처기업들의 어떤 신뢰도 무너졌고, 제가 오늘 이 무슨 벤처 기자간담회 흐름돈이 이런 기초적인 부분까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면, 정말 그런 것도 모르면서 홍보를 접근하는 이쪽 벤처기업인들이 많아서 준비를 한 것인데, 그런 부분을 좀 이쪽 특구 지원본부가 생기면 좀 해결하는, 그런 시스템적으로 해결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데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어떤 벤처기업들 모임인 벤처연합회나 지금 재단 건물이지만 이 재단이나 이 TBI 쪽 지원센터, 그리고 이쪽 대덕넷도 좋고요. 같이 해서 이 지원본부 홍보팀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이 기업들이 되게 보면은 간담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 그리고 보도자료를 어떤 식으로 작성은 자기들끼리 했다라고 해도 이걸 어떻게 배포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배포가 민감하거든요. 3일 전 정도에 미리 배포를 하고, 그리고 또 날짜를 잡고, 그리고 또 배포를 하는 그날에는 카피를 해서 배포를 복사해요. 이런 조그만한 부분까지 이 벤처기업들이 굉장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거를 이쪽 연구개발 특구 지원본부가 뜨게 되면 이런 부분을 좀 우리 연구소에서 하는 것처럼, 연구소에서 홍보를 하면 굉장히 매끄럽잖아요. 그런 부분을 평소에 계속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식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거리가 생기면은 특구 홍보 이 시스템을 어떤 분이 되겠죠. 창구한테 주고, 그 다음에 간담회 날짜를 잡고, 이런 부분이 연구소가 홍보하는 것처럼 그런 시스템적으로 구현이 된다면 이쪽 벤처기업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보고요. 이걸로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이 벤처기업들이 제가 이제 한 5년 정도 이렇게 이쪽에서 벤처기업들만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는데 느끼는 부분이, 우리 아까 박방조 선배의 말씀처럼 홍보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등한시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홍보가 굉장히 아주 좋은 제품을 만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원인은 잘 모르겠는데 자기가 연구소에 지금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언론이라는 것을
일반인들이 보는 그런 언론 말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언론이 아직도 그런 어떤 학회지나 이런 거를 통해서 발표를 하는 시스템 인 걸로 착각하는 그런 분들도 제가 만난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